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소득세, 총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기초 강의로서 자, 소득세 파트 복습 한번 하죠. 자, 소득세는 개인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의 구분은 기억해야죠. 그래서 열거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 소득, 사업하면 사업 소득.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가 있다? 사업,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사업 소득이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따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포인트 오늘 배울 거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세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 반복적, 경상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죠. 그러나 양도소득은 뭐다?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비반복적으로, 어쩌다 한번 비경상적.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팔더라도 뭐다? 계속적, 반복적이면 매매업이 되겠죠. 사업소득. 그러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5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게 부동산 세법을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뭐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하죠?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특징 나와 있네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서 벌었을 때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도 뭐다? 이전시켰기 때문에 유통과정. 그래서 유통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현됩니다. 팔았잖아요. 그럼 벌었죠? 그래서 이익이 실현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이면 매매업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 돼서 사업소득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쩌대 한번 생겼을 때는 분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소득세의 특징. 자, 양도소득세는 누가 되는 거다? 개인. 그래서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열거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은 원칙이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죠. 그래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은 열거된 거,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 나는 경우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더라도 과세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아야죠. 대가를 받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상이전. 유상과 무상 헷갈리면 안 되죠? 무상은 징여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포인트가 뭐다?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4번이 중요하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합산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구분해서 과세하죠. 양도세 따로. 그럼 양도세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열거된 거를 팔아야죠.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즉 열거주의다.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하려면은 과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죠. 이게 돼야만이 양도세가 되는 거야. 열거주의. 자, 우리가 취득세는 뭐라고 배웠어요? 열거된 거. 14개. 14개.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각종 권리 8개. 소유권. 취득세는 열거된 게 14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고, 재산세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토, 건, 주, 선, 항. 기억나야죠,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부세는 뭐를 보유했을 때 낸 겁니까? 열거된 거. 종부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열거된 게 14개.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8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대상이고, 재산세는 열거된 게 5개. 손가락 생각했어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는 2개, 토지, 주택. 이렇게 세법은 각 세목별로 과세 대상을 기초과정에서는 정리를 하고 기본 강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거주의다. 열거된 재산을 양도해야 됩니다. 열거된 대상에 한해서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첫 번째는 뭐를 팔아야 된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 그럼 부동산은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이라 그러죠? 토지, 건물을 부동산. 여기에서 토지는 공간법에 의한 뭐다? 공부상 토지를 말하지만 세법은 뭐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등기가 안 됐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은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 불문한다. 사실상 뭐다? 유상 이전. 유상 이전은 양도가 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등기 등록 불문한다. 허가 여부 불문한다. 적법, 불법 불문한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건물. 자, 우리가 50년 만에 건물을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럼 주택을 팔았다, 점포를 팔았다, 공장 등을 팔았다. 다 건물에 들어가네요. 역시 무슨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게 뭐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양도에서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이렇게 실질 내용에 따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실질이 건물이므로 양도세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부동산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부동산은 아닌데 이번에는 뭐 팔았다? 권리. 그래서 권리도 투기 목적으로 열거된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동산 팔 때는 반드시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상 권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용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죠.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나중에 남의 땅을 뭐다?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 땅지자잖아요. 땅 위의 건물이나 지상 정착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전세권은 뭐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을 무슨 물권이라 그래요? 용익물권이라 그럽니다. 용익물권.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에서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중요한 거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용익물권은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틀려요. 지역권은 제외한다. 이거는 땅과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으므로 제외.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를 불문한다. 그러나 임차권은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중에 하나가 임차권입니다. 반드시 국내 것은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돼. 등기 안 되면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대상은 물권이 대상이다. 채권은 원래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됨으로써 뭐가 된다? 물권화가 됩니다. 그다음 물권처럼 효력이 발생하죠.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면 등기 안 된 거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즉 물권화가 돼서 지상권, 전세권처럼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 따지는 거는 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등기 불문한다. 자, 이용권리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세 가지. 그래서 약자 따면 뭐다? 지, 전, 임이.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이거를 사후에서 뭐 했다 그래요? 전매. 자, 취득 권리가 뭐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됐잖아. 그럼 당첨되면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죠? 그래서 분양권이잖아. 분양권. 이거 분양권이라 그래. 그래서 분양권을 아파트 되기 전에 전매했다. 이 얘기는 아파트 취득 권리를 팔았다. 양도세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다 수없이 분양권을 전매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분들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네요. 투기 목적이다.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도 뭐다?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장래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다. 전매했다는 거죠.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뭐다? 취득권리다. 아파트 취득권리. 그래서 청약제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은 아파트 당첨권이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있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은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된 겁니다. 공통사항은 뭐라고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다. 취득 전에 팔았다. 양도세 대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원래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그러면 이거는 만기가 되면 뭘로 받아? 주택으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뭐다? 주택 취득 전에 팔았잖아요. 토지 취득 전에 팔았기 때문에 전매한 거죠. 즉 취득 권리를 팔았다. 이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환. 만기가 되면 토지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전에 팔았다. 전매. 그래서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 취득 권리를 팔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하자. 토지개발 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은 만기에 금전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취득 권리가 아니에요. 취득 권리는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팔았죠? 즉 잔금이 남았네. 그럼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 권리 세 가지가 있고 취득 권리 대표 주자가 네 가지가 있네요.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다 투기 목적으로 뭐다? 남았으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설명했고 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했네요.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딱 세법에서 열거된 거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즉 토지, 부동산이잖아. 건물, 임목, 기타 시설 등을 소유하고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토지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임막 시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민법 용어네요. 민법 용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즉 남의 땅을 이용해서 뭐다? 내 건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뭐만 알면 돼?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했다. 등기된 경우만 과세한다. 틀려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뭐다? 지상권이면 대상이다. 사실상 양도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등기된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5. 미등기된 지상권도 양도세 대상이다. OX5.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불문한다. 세법만 알면 돼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지상권을 양도하면 대상이 되네요. 자,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 용어고 세법은 뭐만 알면 된다?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대상이다. 그래서 지상권과 뭐다? 전세권은 등기등록 불문하고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물권. 자, 그 다음 임차권.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이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
그래서 채권이므로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즉 등기한 순간 물권화가 됩니다. 물권처럼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다?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중에 하나가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취득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글자 그대로 뭐다? 글자 그대로 취득 전에 판 거예요. 즉 전매했다. 전매.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전에 전매한 거죠.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아파트 상가 당첨권 및 분양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 다 취득 권리죠. 그리고 2번은 채권인데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환, 취득 권리입니다. 그리고 3번은 뭐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인트가 뭐다? 계약금만 지급, 즉 잔금 전에 전매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대표적으로 뭐다? 취득 권리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이제 뭐가 나와요? 기타 자산이라고 나와요. 자, 왜 기타 자산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1번은 부동산이죠.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과 다 관련이 있죠? 근데 이해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을 뭐다? 양도한 걸로 간주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기타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1번은 뭐다? 영업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네요. 권리금 받았습니다. 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포인트가 뭐다? 함께 양도해야 돼요. 자, 갑돌이 소유입니다. 갑돌이. 건물이야. 100억에 팔아서 20년 만에.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20년 만에 건물을 양도했다고요. 100억. 그러면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받겠죠? 권리금을 20억 받았어요. 그럼 총 얼마 받았을까요? 120억. 그럼 이 100억은 뭐다? 토지 건물이므로 뭘로 과세한다? 부동산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이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왜 받았어요? 이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았으므로 이거를 기타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금을 뭐라 그런다?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 20억은 왜 생겼어요? 부동산을 함께 양도해서 생겼기 때문에 기타 자산으로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영업권. 반드시 뭐다?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꼭 붙어야 돼요. 영업권만 분리해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함께.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 권리와 포인트가 뭐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면 종합소득 중 잡다한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뭐다? 영업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주권입니다. 자, 이주권은 뭐다? 이주권은 자,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이 법에 의해서 수용당합니다. 그럼 내 부동산이 없어지죠? 그럼 법에 의해서 이주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주권은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이것도 반드시 뭐랑 같이 양도해야 돼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도세 대상이다. 자, 포인트는 뭐다? 함께. 함께. 그래서 이축권은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따로 팔면 안 돼요. 부동산과 함께. 그래서 다만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할 때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아닌 것은 기타소득으로 가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영업권도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도 그리고 이축권도 뭐다? 부동산과 함께 갈 때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3번. 특정 셀물 이용권 회원권이네요. 그죠? 이용권 회원권 또는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해요?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골프 회원권. 자,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스키장 회원권. 스키장이란 부동산을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러나 법인의 주식을 판 거야. 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해서 이거를 팔았다. 원래 주식은 따로 과세하죠? 근데 이거는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 즉 이거를 뭐라 그래요? 권리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주주회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다? 오리지널 골프 회원권, 오리지널 스키장 회원권 명칭에 관계없죠? 이런 거를 말하지만 2번은 뭐 팔았어요? 주식. 주식인데 권리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권리가 부여됐다는 얘기는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것도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 자산으로 간다. 주식을 포함합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1번처럼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배타적, 유리한 조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을 타인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무슨 자산이라 그런다? 기타 자산.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도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4번, 5번은 출제 제외. 자, 할 필요 없고요. 자, 4번. 자, 주식. 자,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자,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름은 알고 가야 돼요. 자, 주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크게 뭐다? 무슨 주식?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상장 주식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상장 주식.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 등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만 알면 된다고요. 자, 상장 주식은 누구만 과세한다? 대주주만. 대주주가 뭐냐?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다? 이건 소액주주잖아. 소액주주. 그 소액주주는 뭐다?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자가 쭉 나와 있죠.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그래서 우리가 상장 주식을 어디에서 팔어? 시장에서 팔 때는 뭐다?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 그러나 2번은 뭐다? 2번은 이거는 장외거래입니다. 장외거래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자격증 따는 게 목표죠.
그래서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만 알면 되죠. 상장 주식을 어디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팔 때 대주주는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할까요? 다 잃어버려요. 정부도 알아요. 소액주주는 어쩌다 조금 가격이 올라가죠. 끝까지 버티면 대부분 전부 망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또는 투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나중에는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조심하자. 그럼 뭐만 알면 된다? 1번. 대주주는 과세 안 한다. 시장에서 팔 때 우리 같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과세를 안 하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이제 주식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럼 어디로 가 이제? 회복해 보려고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합니다.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해서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득을 보는 자들도 있더라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파생 상품 등. 자, 그 다음 신탁, 맡긴 재산 수익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수익권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크게 양도세 대상은 6개로 나누는데 제목은 알아야 돼요. 그럼 부출제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3가지만 딱 요것만 정리하면 되네요. 자, 기초과정에서 이 과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세대상 종합.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부동산,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대상이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1번 이용 권리는 3가지. 지전, 임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된. 그 다음 취득 권리. 취득 권리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취득 권리가 뭐다? 분양권 취득 전매, 조합원 입주권 취득,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수없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친다. 그 다음 기타 자산. 자, 나왔다. 영업권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사업용 자산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이축권도 함께. 그 다음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이 붙으면 기타 자산. 그래서 여기까지만 출제 범위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합니다. 출제되는 거는 1번, 2번, 3번이네요. 요게. 그래서 영업권도 함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이축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과 함께. 유리한 조건, 또 하나 뭐가 있다? 배타적, 기타 자산이다. 자, 그리고 4번은 뭐다? 주식이네요. 주식. 자, 주식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나 상장 주식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과세를 안 한다.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1호 자산만 출제되는 거예요. 왜 1호가 붙었어?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제목은 알아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1호 자산. 첫 번째 뭐다? 부동산.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용 권리, 취득 권리. 그리고 뭐다? 기타 자산. 함께. 영업권 함께, 이축권 함께,
유리한 조건 배타적 골프의 용권을 팔았다. 요런 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거를 1호 자산이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냥 2호, 3호, 4호로 구분했을 뿐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채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물권처럼 되죠? 물권화가 된다. 그 다음 영업권도 함께 팔아야 돼요. 이축권도 함께.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요. 아, 부동산과 다 관련이 있구나. 자, 그래서 과대대상 제외. 자, 포인트가 뭐다? 열거되지 않는 것. 지역권 X, 기계 X. 자, 임차권은 국내 것은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는 제외. 뭐 점포입자권, 영업권 단독, 별도 함께 가야죠. 자,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자산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열거된 거는 몇 개다? 토탈 6개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4번, 5번, 6번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2호, 3호, 4호라고도 얘기한다. 그럼 시험은 1호 자산 위주로 출제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하고 이제 팔아야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양도의 정의. 아까 잠깐 설명했네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부담부 증여 이런 거 등등등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다. 그 자산이 뭐다? 열거된 거. 양도세 대상 열거된 거 6개.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그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 그 자산, 자동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상, 이전되는 거를 양도라 그런다. 그럼 등기등록 여부. 그래서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실질로 따지죠. 무관하게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은 양도로 본다. 그래도 미등기, 미등록된 자산의 양도소 과대 대상이 된다.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자, 그리고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입니다. 유상 이전. 그래서 사실상 열거된 거를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에 하나요.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며 무상은 뭐다? 공짜죠? 무상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뭐다? 쭉 나와 있죠?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본다. 따라서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오해의 X예요. X죠.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다 미등기 전매하죠. 네. 미등기 전매하면 세금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실질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팔든 미등기로 팔든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배웠다? 과세대상, 열거된 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열거된 거 6개. 열거된 거.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상 권리, 3번 뭐다? 기타 자산, 4번 주식, 5번 파생상품 등, 6번 신탁수익권. 그래서 과세대상을 이제 양도해야죠. 이거를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양도의 정의가 뭐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뭐가 된다? 이전되면 양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구분해야 돼요? 양도 행위로 보는 거와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과세 대상을 양도해야 돼요. 그럼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문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첫 번째, 양도의 정의는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로 본다. 그리고 이거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네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유상 이전이 아니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양도는 등기등록을 불문하죠? 등기등록을 불문하고 열거된 거 이해를 뭐다? 유상 이전이다. 포인트가 그럼 유상이 뭐예요? 유상은 반대 급부가 있는 게 유상입니다. 급부를 제공하고 반대 급부를 받아. 꼭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을 받아도 양도고 물건을 받아도 양도고 네, 빚이 감소돼도 양도입니다. 즉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다. 자, 그래서 쭉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모, 매매. 그럼 양도세는 매도자 입장이죠. 그다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인이.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이 뭐다?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자, 유상계약이죠? 이러한 매도에는 공경매도 있고 대금분할 지급도 있고 할부도 있고 연부매매 다 금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매도했다. 자, 이 애를 일명 갑돌이 매도자입니다. 자, 매수자는 을돌이다. 자, 부동산을 양도했네. 열거된 거죠? 차량을 양도하면 안 돼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10억 받았다. 10억. 그러면 양도가액이 얼마다? 10억이잖아. 그럼 매도자의 옛날 산 가격 최대가액이 8억. 얼마 남았어요? 2억 남았잖아요. 그럼 2억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이거 2억을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그래도 2억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자 10억짜리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매수자는 뭘로 간다? 취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개인이 낸 겁니다. 자 10억을 받았잖아.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옛날에 취득가액이 8억 즉 8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다? 2억.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환이 있네요. 자,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자, 봐요. 이제 공경매가 있잖아. 대금 분할 지급. 분할해서 받는 것도 돈 받으니까 양도지. 연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공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죠. 갑돌이 부동산이 5억짜리야. 그럼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아. 이게 뭐다? 경매당하잖아. 경매당해요. 경매. 그럼 경매당하면 뭐다? 경락대금이 결정되죠? 경락대금이 예를 들어서 7억으로 결정됐어. 그럼 옛날 취득가액이 얼마야? 5억. 그럼 경락대금이 7억으로 결정되면 법은 2억 남았다 보는 거예요. 경락대금. 그럼 경락대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채무를 갚는 데 이용하죠. 그럼 경락대금이 7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옛날 최저가액은 5억이에요. 그럼 7억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7억은 뭐다? 내가 받지 못해. 법원이 받아서 빚잔치 하죠? 그럼 7억만큼 뭐가 감소가 되는 거야? 채무가 감소가 돼. 그럼 채무가 감소되면 내 뭐다? 재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증가가 되므로 공경매는 내 것을 돈을 법원이 받았잖아. 그럼 내 것을 내가 받든 남이 받든 대가가 있으니까 양도로 본다. 그럼 채무가 감소가 됩니다. 7억만큼. 그럼 7억만큼 내 재산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를 회계용어로 뭐라 그래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본, 순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부채가 2억이 줄어들면 내 순재산은 얼마다? 얼마야? 8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10억이야. 근데 빚을 1억 갚았어. 그럼 내 부채가 1억이죠? 1억을 갚았어, 2억 중에. 그럼 부채는 1억. 내 재산이 얼마 늘어나? 9억. 이렇게. 그래서 부채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양도로 본다. 그래서 뭐다? 공경매도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공매가격, 경매가격이 채무가 감소되죠? 그래도 공경매 당하면 채무가 감소가 된다. 그럼 채무가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나죠. 양도로 본다. 그래도 일반적인 매매는 내가 받는 거고 10억. 당연히 양도고 내 것을 내가 받아도 양도고 남이 받아서 채무를 감소시켜주죠. 요것도 양도다. 그래서 양도세는 항상 매도자가 내고 매수자는 자기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전형적인 양도지만 공경매도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본다?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은 양도로 본다. 자, 여기까지가 첫 강이네요. 그래도 이 첫째 시간은 뭐다? 과세대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들어갑니다. 자, 쉬었다 하죠?